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여수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착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까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5년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 웅천지구 앞 해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지만 시비 2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착공이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넉넉지 않은 재정 탓에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 내년에도 공사 시작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시 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호텔 부지 등을 미리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고요. 기반 조성이 되면은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290억 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129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며 내년에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지적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대응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대외적으로도. 게다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1,100억 원대까지 증가한 공사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발생한 강제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상임위 변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시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상임위 변경은 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시민들이 부여한 대표 권한과 의정활동 기회를 빼앗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대로라면 시의회가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 변경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정든 이웃이 떠나고 학교가 사라지는 지역 소멸은 청소년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주는데요. 순천시 송광면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동네에 왜 사람이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를 고민한 끝에 작은 그림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 책상은 4개, 학생도 4명뿐입니다. 순천시 송광면 승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해가 갈수록 지역 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정자에서 막 모여서 노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마을이 사라질 수 있겠다. 학생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작은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 한때 송광면이 얼마나 큰 마을이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원 수업을 하면서 더 심각성을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폐교를 수련회장으로 활용하거나 마을 공동육아를 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비어 있는 집이나 토지를 이제 저렴한 값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고민과 희망이 담긴 책은 최근 송광면 주민총회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노력이 주민들과 또는 정책에까지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까지 파급되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어른이 돼 다시 송광면으로 돌아온 4명의 친구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학교도 살릴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수시와 민간 단체들이 합동으로 관광업계 자정과 친절 서비스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시와 시의회, 숙박업,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친절과 청결, 적정 요금 준수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14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물가관리 상황실과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여객선 운임 지원 등 관광객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양시가 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지원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섬진강 제첩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손틀어업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7,500kg의 제첩자원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0여 톤의 제첩을 섬진강에 이식, 살포하고 있어 섬진강 제첩 가치를 높이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 6곳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15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마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 지역 농민과 여성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장흥에서 펼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이 나서 유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장흥이 가장 낙후되고 그럼 뭐든지 선봉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장흥이라고 하면 꼭 배제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소멸 지역 69곳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오는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 동안 지역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국비보조금 사업은 예산 비율이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가 50% 수준.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가 60%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장흥군의 경우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222억 원의 지방비가 필요한데 장흥군 1년 예산의 4%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억 원대의 시스템 구축비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수수료 등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도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국비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것,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을 제외한 강진과 신안, 고흥과 영광 등 14개 인구 소멸 지역이 사실상 모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비 비율 조정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7만 4천 원,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5일까지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씩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29만 8,766원으로 37만여 원인 대형마트에 비해 7만 4천 원가량 낮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수산물, 육류 순으로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사리와 깐도라지, 동태포, 대추 등이 저렴한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보건소 종합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보건소의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응급환자 상담과 비상진료 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126곳과 약국 99곳이 비상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23곳도 순환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요 응급의료기관에는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만든 도시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는 성장이 멈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연구기관인 혁신도시 정책연구원이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균형 발전의 숨통을 되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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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까지 공공기관 150여 곳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모두 마쳤지만 인구 유입은 전체 25만 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발전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도시 고립은 가속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균형 발전의 심장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첫 삽을 뜬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평가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연구원은 전국 혁신도시의 상생지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상생지수는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평가한 지수를 말합니다.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와 인구 등 성장 부문이 200점, 주거와 교통, 의료 등 활력 부문이 300점, 지자체 기관 등의 협력 부분이 500점으로 모두 1000점 만점입니다. 이에 따른 등급도 매겨집니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종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3개 항목에서 681점을 받아 B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9개 혁신도시는 모두 C등급 이하입니다. 상위 점수인 S와 A등급을 받은 혁신도시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기관 유치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지자체와 이전 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작동하고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입니다. 혁신도시 정책연구원은 해법으로 각 혁신도시의 연관기관을 밀집시켜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전담기구 신설,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노력 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동조합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랑 상품권 33억 원 상당을 구매했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노사 이번 지역화폐 구매가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남도영화제가 다음 달 광양에서 막을 올립니다. 남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다음 달 23일부터 닷새 동안 광양문예회관과 도림미술관 등 지역 일원에서 광양,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영화제에 비경쟁 부문 12개국 81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경쟁 부문 장편 78편, 단편 885편이 접수돼 최종 장편 8편, 단편 20편이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닷새 동안 신발 브랜드 르무통 운영사인 우주텍과 국가정원 곳곳을 거닐 수 있는 걷기 캠페인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다음 달 19일 글로벌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와 함께 그린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국가정원까지 5km 코스를 걷는 핑크퐁 가든 워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 대상은 위법, 부당한 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 여수시 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되며 처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